안녕하세요. 일환경 건강센터 센터장 직업학령의학 전문의 류현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험성 평가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도대체 위험이란 건 뭐지? 안전이란 건 뭐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로 처음 만들어졌을까? 이 만들어진 배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있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법에서 정해놓고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험성 평가가 법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한 1970년대부터 이런 문제가 도입됐었는데요. 위험성 평가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2009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의 의무에다가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서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이거를 사업주의 의무로 넣은 게 2009년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 3년간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제도를 시범 사업을 해봤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실제로 이 제도가 들어온 것 자체는 2013년부터입니다. 그때 법제화 된 거죠. 그래서 법에는요, 위험성 평가를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증기, 가스,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허용 가능한 수준, 이게 사실은 현재적으로는 안전의 개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2013년부터 나와 있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매년 하게 돼 있고요. 모든 사업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에서 받으러 가보면요, 위험성 평가의 절차들을 이렇게 보통을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위험성 평가라는 것 자체는 문제들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과 평가 대상들을 쭉 선정해야 되고 기초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유해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는 거죠. 현장을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체크리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실제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위험성을 추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까 위험성의 크기에, 지난 시간에 위험성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크기 추정하는 것 자체는 이것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한 번 일어나면 중대성이 얼마나 큰지, 이걸 고려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소위 현재적인 수준에서 혹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허용 가능한 수준이냐,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체가 위험성을 결정하는 거죠.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를 가지고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쭉 계속 돌아가서 실제로 우리가 수용할 만한 위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순환해서 작업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위험성 평가고요. 이것이 딱 구조적으로 보통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교육하게 되면 설명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살짝 와닿지 않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 자체는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1970년대 영국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영국도 오래된 법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공장법도 있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마다 법안을 만들고 법에 여러 가지 조항을 집어넣고 하면서 실제로 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법이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은 계속 변화를 하죠. 고용관계도 변하죠. 그리고 우리가 위험들이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면 새로운 위험들도 증가하면서 반면에 또 새로운 관리 기술도 증가하기도 시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 계속 법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만들어 보니까 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서 치더라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맞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지키라는 것들을 지켜도 사람들은 계속 다치고 병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람이 다치고 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나온 내용들만 지키게 되면 처벌할 수도 없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법이 여러 가지 늘어나서 만약 세세하게 다 한다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걸 누가 규율할 거냐. 산업안전공단 감독관들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수백만 개를 다 관할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사실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위험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해제하듯 뿐만 아니라 노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발생하는 상황들, 그 가능성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든가 혹은 그 위험을 관리하게 되는, 위험을 직접 때때로는 위험의 요소들 자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사업주와 그것들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같이 현장의 위험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개선 대책을 세워라. 그러면 일일이 법규로 다 규정하지 않을 테니까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들 자체가 규제 지시적인 리스트를 지키지 않더라도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히 일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면 성과지향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위험성 평가가 도입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이해되고 들어왔다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형식 제도 중에 하나로 위험성 평가를 또 해 이렇게 와버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들, 당사자들 혹은 여기에 대해서 지도해야 되거나 감독해야 될 근로감독관이나 안전보건공단에서조차도 사실은 이거를 또 다른 하나의 형식 제도, 문서로만 사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성 평가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의 형식 제도라기보다는 방법론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형식 제도로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뭔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혈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을 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 혈압수치 얼만큼 되는지 알아야 어떻게 관리할지 방법이 나올 거니까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혈압만 재는 거예요. 새로운 조치나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도입하지는 않고 오늘 와서 혈압 재고 내일 또 혈압만 재고 또 혈압만 재고 현장에 많은 제도들이 그런 것처럼 작업 환경 측정만 하고 노동자들의 건강 진단, 검진만 하고, 위험성 평가만 하고, 마치 혈압만 자꾸 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다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관리적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서 사실 중요한 것 자체는 개입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둬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라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문서만 남겨두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평가 안 돼도 위험성 평가를 한 걸로 가름되거나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험성 평가의 중요한 목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이라는 것처럼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위험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걸 보고 그것을 가능하다면 좀 계량적으로 수치화해서 개입했을 때 그것들 자체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얼마나 개선됐나 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래서 개입과 개선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 자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방향이 돼야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위험성 평가를 바라보는 것들이 아까 형식 절차도 있긴 하겠지만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종합적인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 개선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개선은 위험한 것부터, 위험이 크기가 큰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 자체는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합적 평가라는 것 자체는 그런 겁니다. 뭐 법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요. 일대 위험은 굉장히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뭐 무거운 거나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근골격 질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물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직업 병이나 중독성 질환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과로라든가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기계나 장비가 위험해서 사고성 재해가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제도들 자체가요, 사실은 위험성 평가로 포괄되는 제도들이 미리 들어와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진단도 위험성 평가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이요.
그리고 작업 환경 충족도 위험성 평가입니다. 근골격계 유해균 조사도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도 위험성 평가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평가 설문을 하는 것도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큰 틀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위험들을 현재적인 상황에서 고려하는 것 자체가 이 종합적인 고려와 판단들 이거 자체가 위험성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험성 평가라는 것 자체는 종합적인 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형식 제도들에 똑같이 병렬적으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제도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위험을 바라보라 라는 것 자체가 위험성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 평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평가만 한다고 해서 뭐든지 개선되거나 좋아지지 않잖아요. 무엇을 중심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개선의 방안을 찾고 그 개선을 통해서 개선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속적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위험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위험성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로 일단은 위험의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위험 평가가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위험의 크기가 큰 것. 아까 위험의 크기인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이라는 것 자체는 빈번하게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가 중대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교통사고와 같은 접촉사고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되게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위험 크기가 있을 것이고, 때때로는 비행기 사고처럼 자주는 안 일어나지만 한 번 일어나면 굉장히 큰 인명사상이 나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들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위험의 크기를 상정을 하고 가장 먼저 개입했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아예 무위험을 없애는 게 좋죠. 어떤 호랑이가 우리에 갇혀있는 호랑이한테, 사자라고 합시다. 맹수한테 밥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한 우리 속에 들어가서 밥을 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물려도 안 다치게 굉장히 튼튼한 옷을 입혀가지고 이 한 우리에 넣어볼까?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방법 자체는 이렇게 설비를 바꿔서 이중으로 창살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먹이를 두고 나와서 안쪽에 열리는 이런 방식. 이것 자체를 저희들이 공학적인 대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접근하는 게,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보호구라든가 우리가 작업 환경 개선에 있어서 보호구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는 사실은 차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지속적 개선에 있어서 가장 큰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는 위험의 크기가 큰 것, 그것부터 제거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대체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위험한 유기용제들, 발암성 있는 것들은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대체할 수 있으면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게 좋고요. 설계나 공정의 변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학적 대책을 하는 것들,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과로성 질환들 이런 것 자체는 노동 시간 자체를 줄이는 거, 야간 노동에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 노동 안 하는 것, 이것이 사실 근원적인 대책이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선으로서 보호구라든가 보조적 수단을 택하는 것들, 이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위험이 큰 것부터, 지속적 개선 위험성 크기가 큰 것부터 하는 것들이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앞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험의 크기가 크다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도하고 그 자체의 중대성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 해저드라고 하는 유해위험 특성이 너무 높은 것들부터 제거하는 것들도 맞는 방법입니다. 작업장에 쓰는 물질 중에 발암성 물질 혹은 생식 독성이 있어서 아기가 잘 안 생겨든다든가 기형이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한번 폭발하면 굉장히 큰 위험을 갖고 오는 것들, 이런 것들 그 자체 고유한 위험 속성이 큰 것부터 없애는 것들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잘 고려하는 것 자체가 위험의 크기를 추정하는 방식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라 그러면 이런 예를 가지고 중대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독성이 얼마나 되느냐,
혹은 작업 환경 측정했을 때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대성과 가능성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험의 크기를 추정하고 난 다음에 이 위험의 크기가 큰 것부터 개선하게 되고 이런 개선을 계속 반복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 개선들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허용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거다, 톨러러블하다, 억셉터블하다는 말 자체는 사실 기준선이 딱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벤젠 같은 발암 물질들이 노출 기준을 점점 줄여왔고 쓰지 말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 자체는 사회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우리 사회 발전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미칠 겁니다. 발전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험에 대한 감성들이 달라지니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이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들은 고민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위험에 수용할 위험들 자체,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건 똑같은데 사업장이 조그마니까 사업주가 돈이 없으니까 이건 관리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결된 게 뭐겠습니까? 위험의 크기를 추정하거나 억셉터블하다, 수용 가능한 위험이라는 것 자체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의 건강 수준이라든가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동일하다 그러면 위험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이 중대하다 그러면 사업장 규모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노출했을 때 내가 판단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 자체를 먼저 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안전보건 제도를 운영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의 관점이 다 맞지는 않아요. 자기가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물질들 자체가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일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자기가 늘 다뤄왔던 것들 자체에 가장 익숙하고 가장 전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하고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해주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보조적 조력을 역할을 해주는 것들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위험성 평가에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잘 개입하고 여기에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위험성 평가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잘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이 과정들 자체를 거치고 기록에 잘 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만 남기고 보고서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쭉 절차적 과정을 잘 거치면서 기록을 잘 남겨야 이후에 개선들을 잘 해나가고 다음 단계에 단계적으로 이런 개선의 조치들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들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개선했을 때 초기부터 시작해 위험의 크기가 큰 것부터 노동자의 관점에 서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 이런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위험성 평가라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새롭게 고민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니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안전보건에 대해서 제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다 그러면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방법만 찾으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 자체도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거, 이제는 이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라는 것들을 사업자나 경영 책임자한테 의무로 주고 그것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 중에 작은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자체가 사실 별로 없어요. 안전보건관리자 이런 사람들도 법으로 선임할 의무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요. 이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 중에 작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를 실험해보고 해볼 수 있는 것 자체는 위험성 평가입니다. 노동자들과 사업주가 같이 참여해서 스스로의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 철학과 원칙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시도해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근차근 당장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위험성 평가가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자들의 정신과
육신을 온전하게 일터에서 유지하고 증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